어, 까맣게 잊어버린 검찰과 법원 얘기들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네. 윤 총장 장모의 그 잔고증명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 법정 시효를 앞두고 이제 불고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 윤 총장을 옥죄고 있는 일종의 이제 새로운 올가미가 됐어요.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법인인감, 은행에서 법인인감을 위조를 어떻게 했냐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캡처하고 붙였다. 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. 이게 표창장하고 수법이 똑같은 거거든. 그러니까 이 모든 설계가 사실은 윤 총장의 과거 개인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 네. 거기까지만 할게요. 네. 어차피 이제 검찰이 이 사안들을 제대로 조사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미 이제 고소자를 회유했던 정황도 나왔고, 공소시효가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제 뭉개려고 하는,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사하라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라고 하는 시도가 의정부 지검에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, 공소시효를 이제 추가 연장 신청을 낼 수 있거든요, 검찰이. 근데 그걸 안 내더라고, 아직까지. 왜 안 내고, 왜 안 낼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정말 이대로 해갖고 공소시효를 넘기면서, 장모한테, 개인적으로, 그러니까 법적으로, 일종의 면죄비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왜? 어차피 그 아줌마가 했던 그 죄상에 대한 처벌은 그거 말고도, 그러니까, 그 위조, 그러니까 그 잔고 증명서 위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이와 같은 조작질에 참여했던 검찰 조직들이 스스로 자기 증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. 윤석열이 아무리 찍어 누른다고 하더라도 의정부 지검이 정말 이거를 공소시효를 넘겨주기만 한다고 하면 니네들은 뿌리채 다 죽었어. 총선 끝나고 나서 니네들은 바로 다 죽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. 네. 최씨 아줌마, 선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지금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떻게든 사위를 졸라서 공소시효 무사히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난 주 초에 이슈였습니다. 조민 조국 장관 딸이죠. 네. 조민 씨에 대한 카이스트 인턴 경력에 관한 이제 항소심이 있었죠. 항소심이 아니라 법정 다툼이 있었죠.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네. 정병화 박사입니다. 카이스트 정병화 박사가 나와가지고 논점을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. 일단 이 인턴 과정은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다. 조민 하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혜였다라고 하는 이제 검찰의 기소네요. 그 다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. 불성실하게 나왔고 나와서도 잠만 자고 들어갔다. 4월밖에 근무를 안 됐는데 2달 동안 근무한 걸로 돼서 불법으로 돈까지 타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된 검찰의 신문 소지였어.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증언했어요. 그래서 이게 탑으로 탔습니다.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찰 주장이 맞다라고 검사가 물어볼 때는 증언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사를 탔는데 반대로 이제 변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묵살이 됐다는 거예요. 잠깐 카이스트라고 하셨어요? 카이스트가 아니고 키스트. 키스트, 네네. 키스트 정병화 박사. 네. 카이스트는 다른 기관이죠. 네.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. 정리가 돼서 변호인이 물어봤어요. 인턴 과정을 한 게 조민 혼자 한 게 맞냐? 여기 자료에 보면 조민 이외에도 5명의 학생이 그 당시 인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조민 하나만 했냐라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 인턴 관리는 자기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지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
자신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조민이 나와서 불성실하게 잠만 잤기 때문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불성실한 학생으로 기억한다라고 당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봤니? 그러니까 나는 본 적이 없고 조교한테 전해드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그럼 조교가 누구야? 그 얘기 전해드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어요. 3일밖에 안 나왔다는데 불성실하게 했다는데 당시에 니네 연구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을 못한, 그러니까 연구원들끼리 싸움이 있었대요.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상황이 못 돼가지고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던데 그거 기억나냐?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. 그러니까 사실 인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. 나와도 할 일이 없는 거야. 지네들끼리 싸워갖고 연구실이 텅 비어 있으니까. 그래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었다고 불성실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. 심지어 조민의 출입 기록이 이틀밖에 없다. 사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민 출입 기록이 남아 있는 거는 임시로 왔다 갔다 했을 때에, 그러니까 인턴 초기 때의 기록인 거고, 그 이후로는 정식 출입증을 발부받아가지고 한 달 가까이 그 출입증으로 들락날락하고 나중에 그 출입증을 반납한 기록까지도 전산자료에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인턴 관리를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산화돼 있어서, 전산화돼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, 생긴 게 맞죠라는 질문에 수긍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측이 내놓은 증언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됐는데 그냥 이 사람이 초기에 증언하니까 검사가 물어봐서 대답한 내용만 그냥 전부 다 언론을 탔다는 거죠. 정말 편파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, 조국 장관 사건,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그 감찰 무마 지시한 사건하고 병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원래 사건 자체가 다른데 병합이 되면 이것도 쓰레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 정도의 몰상식한 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아무튼 사건 병합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 그 기소하고 정경심 교수 기소 내용은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합쳐짐으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. 정경심 교수 재판을 앞두고 이제 최성해 씨가 전 총장이죠. 가짜 총장 최성해 씨가 법정 진술을 바꿉니다. 내가 결제 안 한 표창장이 있기는 있어요. 라고 말을 바꿉니다.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데 가장 큰 논리가 모든 표창장은 내가 결제하는 거지. 내가 모르는 표창장은 없어. 이 증언 한마디만 갖고 정경심 교수를 위조로 기소를 한 거였는데 그 당사자인 총장이 내가 안 한 게 있어 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일단 기소 논리 자체가 없어졌죠. 맞아요.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. 학자의 양심으로 말하건대. 사실상 이제 저기도 그러니까 표창장에 관련된 건 증거도 부족했지만 일단 다 날라간 겁니다. 검찰이 가장 중요한 기소 취지로 말했던 총장이 모르는 표창장은 없자라는 게 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조건 기각 사안이 된 거고요. 유일하게 남아있던 펀드 부분에 대해서도 WFM 대표이사였던 김무 씨가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영어 교육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한 게 맞다. 그리고 경영 참여를 했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으로 일을 안 하고 돈을 타갔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부정을 해줬습니다. 조국 교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사안인 건데요. 박형철이라고 조국 교수 밑에서 담당을 했던 그 비서관이었죠. 박형철 비서관이 말을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장관이 지시를 해가지고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증언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. 조국 장관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가 핵심이 돼가지고 나머지 관계자들이 전부 다 기소가 됐는데
이 배신자는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의 여주지청 시절에 보좌관이었던 여주지검 지청 시절에 보좌관이었고 같이 일종의 이제 신복으로 활동했던 친구인데 얘가 이제 이게 퇴직을 한 이후에 대형 로펌에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청와대로 이게 들어간 거야. 그래서 대형 로펌이 있던 사람이 들어갈 정도 되면 뭐 이 사람이 뭔가 좀 민주적인 뭐 여지가 있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해봤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MB 관련한 뭐 조사를 윤석열과 같이 좌천된 경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조계의 어떤 깨어있는 인물, 탄압당한 인물, 뭐 요런 코스프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거였는데 얘가 결국은 조국 장관을 올감해가지고 조국 장관이 이 감찰 중단을 시켰다라는 증언을 했고 그 기소가 이루어지게 만든 결정적 증인이었거든요. 근데 얘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이미 감찰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찰 후의 결과를 이첩시키라는 지시만 있었고 이거는 고유 업무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가 스스로 해석까지 다 해줘버린 거예요. 유다의 배신 같은 건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개과천선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꺼내놓는 게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을 찾아보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얘가 청와대 보고도 안 하고 몰래 검찰에 가갖고 이런 내용들을 기소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대요. 나는 안전할 거라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죄를 올가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조국 장관이 시켰으면 시켜서 그 일을 한 박경철 너도 같이 기소가 돼야지라는 논리 안에서 이 사람도 기소 대상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 네가 증언만 해주면 기소는 널 빼고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같이 기소가 돼버린 거야. 검찰이 이 약속을 어긴 거지. 박경철에 대한 약속을 어긴 거지. 왜 어길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제 공급 유용 사태나 정경심 교수의 PC 사태 같은 게 PC를 증거 인멸을 시켰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정작 그 PC를 인멸했다고 하는 당사자인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거든요. 검찰이. 김경록 씨요? 네, 김경록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어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판부가 야, 지시한 사람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행범을 기소 안 하고 기소하라고 시킨 명령권자만 기소하는 게 어딨어? 이거는 기소가 잘못된 거 아니야? 라고 하면서 재판이 뒤집혔거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조국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박경철이를 같이 잡아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. 그걸 실행했다고 하는 그 실행권자로서의 죄적인 책임을 박경철한테 물으라고 해버린 거지. 그러니까 박경철은 이거는 나하고 약속이 다르잖아. 이렇게 되면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증언을 뒤집어 버린 거죠. 검찰은 완전히 체면에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겁니다.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일까요? 위증을 했다. 아니면 조국 장관한테 회유당하고 박경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. 라고 하면서 다시 위증죄로 박경철을 엮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박경철이 나 녹취 파일 있다. 나 니들하고 통화 내력 있다. 내지는 니들이 이래 해서 나한테 위증을 사주했잖아 라는 방식으로 맞받아 쳐버리면 말 그대로 담당 검사 이하 관련 조사팀들이 전부 다 줄줄이 낙마를 할 수밖에 없는, 다 새끼를 엮듯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. 박경철 입 한마디에 지금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참여했던 대단한 중앙지검의 특수부 조사팀들의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게 생긴 상황이라는 거죠. 진짜 검찰의 의리도 참 종이 한 장 차이예요. 포기해야죠, 뭐. 네.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또 지금 N번방 사건에서 또 소환이 됐어요. 아니 뜬금없이 소환돼가지고 그거는 조국 장관이 이 N번방 너무 용의자들 관련이 없는데. 아니 그 얘기는 했어. 용의자들 신상 공개할 수 있다.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의견을 올렸거든요.
근데 갑자기 그거를 연관해갖고 헤드라인에다 조국을 N번방하고 묶어서 쓴다? 이거는 이게 엮어 넣는 것도 상품이 비슷한 걸 엮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조국 장관 때문에 그 포토라인을 못 세운다. 포토라인 못 세우기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 포토라인 다 세웠어. 조국 장관을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? 조국 장관이 만든 건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말하자면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중요한 범죄가 아니라 망신을 주기 위해서 포토라인이 아니라도 검찰 앞에 서가지고 미리 기레기들한테 정보 날려가지고 현장에서 사진 찍고 포토라인이랑 똑같은 짓거리들 다 했다고. 근데 이게 왜 대대적으로 화점이 어디서 터진지 아세요? 거기서 터졌어요? 미통당의 이준석 의원이 발언하는 바람에 그 새끼가 무슨 의원이야. 그냥 그냥- 존칭이 없어서 그냥 최고 의원이지. 존칭이 예. 없어서 불러요. 예,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살던 노원구에 준석이가 이번에 또 나오는데요. 안 돼요. 지금은 뭐 김성환 지금 구청장 출신 의원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률이 비교도 안 됩니다. 그 기존에 못 이기는 거예요. 결국은 이 언플해가지고 자기 입지나 세워서 네가 남자 이현주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도대체 그 하버드 나왔다고 하는 그 머리에서 할 수 있는 정치가 왜 그 수준밖에 안 되냐 소리밖에 못 듣는다니까. 네. 저러다가 나중에 자한당 미통당에서 책임지고 잘릴 거예요, 쟤는. 아무튼 지금 언론 기레기들이 그만큼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재판 자체가 얼마나 무고하게 만들어진 재판이고 기소 내용 자체가 형편없는지 하나씩 둘씩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재판 진행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석도 안 시켜주고 또 이러한 그 재판정에서 나와 있던 내용에 대해서 밝혀진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보도도 안 해주고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소소하지만 그 조민 씨 관련해서 장학금 줬다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산 의료원장 노 원장님도 전부 혐의를 일체 부인했어요. 2016년도부터 쭉 줘왔는데 이거를 새삼스럽게 조국 장관이 1년 있다가 청와대를 들어갈 줄 미리 알고 사전에 뇌물을 줬다는 논리로 엮어 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는 사실도 전혀 언론에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. 네. 정말 우리 정치 수준은 이 야당만 털어내게 되면 그래도 중간은 갈 수 있는데 너무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. 네.